자, 전기 기본 이론인데요. 전기 이론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 부분만 정확히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다른데 응용해서 해야 돼요. 응용해서. 그러니까 그냥 변압기에 어떤 변압 원리에서도 변압기가 전압을 변환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좀 유식하게 좀 써야 되겠죠. 그 유식이란 걸 좀 올려주는 거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 어려운 건축 전기 하는데 뭐 전기 기사부터 해야 되나?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 나중에 내용 보시다가 어려우면 이론으로 따로 가서 보시는 거지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기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보시면요. 이제 물줄의 구조가 나와요. 옛날에 다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나야 안 나요? 안 날라오지 갑자기. 즉 우리가 전자와 양자, 양성자가 있다. 서로 당긴다 안 당긴다? 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1궤도, 2궤도, 3궤도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게 당기는 게 도체로 볼 때는 세게 당기는 게 좋을까요? 약하게 당기는 게 좋을까요? 세게 당기면 어떻게 해요? 전자가 안 튀어나가지.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라는 건요. 어떤 에너지를 줬을 때요. 얘가 탁 부딪히고요. 앞에 놈 전자가 튀어나가서 또 앞에 놈 튕기고 앞에 놈 튕기고 왜 당구공 튀기듯이 튀겨서 나가서 가는 게 우리 전류의 흐름이에요. 전하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좀 내리냐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자고요. 즉 얘가 자유를 찾아 나갔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전자예요? 자유전자죠. 자유전자가 나갔다는 거는 그냥 좋은데 뭐가 있냐면요. 자유전자가 나가면서 즉 자유전자가 튀어나가면서요. 어떤 놈은요. 이놈이 튀어나가서 이쪽으로 갔어요. 똑같이 해도 전자가 3개 있고 양자가 3개 있는데 이놈이 튀어나온 놈이 여기 딱 달라붙었어요. 얘는 극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극성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물체를 무작위 비볐어요. 에너지예요. 비볐더니 이놈은 플러스로 되고 이놈은 마이너스로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놈은요 전자를 하나를 잃었고요. 이놈은요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마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꼭 필요 없는 데는 이제 열심히 하다가 필요 없는 부분 어떻게 팍팍 졸지.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이런 거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 네, 이렇게. 이걸 뭐냐면요. 대전됐다라고 해요. 대전이요.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용어 정의가 돼요. 전자를 하나 잃었든지 얻든지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했든지 이런 원리가 돼요. 그래서 이 개념 정확히 좀 이해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하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전하는 뭐냐라고 봤더니 전하라는 놈은요. 전자.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예, 자유전자의 뭉탱이가 전하예요. 그 다음에 전하량을 보자고요. 이 뭉탱이의 양을 어떻게 보냐면 기호로는 쿨롱이라고 쓰고요. 기호는요. C라고 쓰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요? 안 나야 정상인데. 자, 이걸 전하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호가 C고 단위가 파라드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은 뭐였죠? 이제 안 나기 시작했다. 캐패시터라고 하죠.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나머지는 다 빼는데요. 자, 전류라는 건 뭐냐? 전류는 뭐냐? 전하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량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전류. 즉 1A라는 건 뭐냐라고 봤더니요. 1초 동안 1쿨롱 이동했을 때 이걸 1A라고 한다라는 거죠. 모든 전기의 단위는 초가 기본이에요. 다시요. 그러면은 전류의 정량적인 표현은 뭐냐라고 했더니 1초 동안 1쿨롱 이동했으면 얼마라고요? 1A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류의 정량적인 양이고요. 자, 이온 볼게요. 이온이라는 건 뭐냐면요. 양전기 또는 음전기를 띈다는 거예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놈은 양전기를 띠고요. 얻은 놈은 음전기를 띠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온이라는 건 뭐냐면요. 재밌어요. 이게 별도의 장치를 만들고요. 여기 전압을 이빠이에 올렸더니요. 여기는 뭐가 절연하고 있냐? 공기가 절연하고 있어요. 공기의 절연을 파괴하면서 막 전자를 만들어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막 플러스로 되고요. 마이너스로 되고 막 이렇게 분리돼요. 근데 어느 창고에 봤더니 종이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얘는 봤더니 마이너스로 전이 돼 있고 플러스로 전이 돼 있어요. 막 종이 섬유 있어요. 얘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뒤에서요. 엄청난 송풍기로 불어버려요. 불어볼 때는 이놈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뭘 땡겨요? 플러스를 땡기고요. 여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땡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중화가 되겠죠. 중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극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전된 전기를 없애주는 거죠. 뭐냐면요. 정전기예요. 정전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대전과 방전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대전은 뭐냐면요.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는 거고요. 방전이라는 건요. 축적된 에너지를 방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을 제거하려고 정전기를 없애려고 하면 대전을 없애야 돼요? 방전을 없애야 돼요? 대전을 없애야 되는 거죠. 대전을 안 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에너지가 정전기가 없어지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오나이저라고 해요. 이오나이저. 즉 양전기나 음전기 띵 상태를 만들어서 대전된 정전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품 많이 있어요. 이오나이저. 자, 그 다음에 전화의 이동 보자고요. 전화의 이동 보면요.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쿨렁의 법칙 보자고요. 쿨렁의 법칙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내가 이거 나오면은 내 손에 장을 쥐고 내가 왕씨로 바꿀게. 아직 왕무하라고 해. 가볍게 부르세요. 자, 플러스 전하가 존재하는 게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하는 이런 쿨롱, 전하량이 있는데요.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해요? 당기겠죠. 그때 힘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F는요, Q1, Q2하고 K를 넣고요. 아래 자생을 곱하고요. 나눠서, 자생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K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입실론이라는 것은 뭐죠? 이거 기억나면 내가 진짜 인정해 줄게. 전기기사 있다고. 입실론은 뭐였죠? 투자율일까요? 유전율일까요? 기억이 나네. 젠장. 유전율이에요. 유전율은 뭐냐면은 얼마나 전하를 많이 축적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이때 힘이고요. 자, 나머지 내용 스킵하시고요. 자, 자기장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자기장이라는 게 있고요. 전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장은요, 전기를 통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자기는 그냥 자석에서의 어떤 힘들을 얘기해요. 자, 자기장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장에서는요, 이너의 하나의 가상적인 선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력선이라고 하고요. 얘가 미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속이라고 해요. 기호는 뭐라고 하죠? 파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웨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이 좀 많아요. 위에 쓴 자기장, 자장, 자계, 이름은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예요.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볼게요. 책받침을 이렇게 놓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선을 통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뭔가가 존재하겠죠. 위에다가 쇳가루를 했더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네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이 가상의 선을 뭐라고 해요? 가상의 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기력선이라고 하고요. 이때 미치는 힘은 뭐라고 해요? 전속이라고 해요. 기호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플라빌, 오hm 거꾸로 놓은 거 하고요. 단위는 쿨롬을 써요.
자, 그다음 이 미치는 공간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전기장, 뭐 전장, 전개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용어만 좀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설마 이거 절대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왜 메모를 하지?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전기 공부 계속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전기 공부 계속 하다 보면은 전속이란 말은 거의 안 써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전기적인 외부의 힘을 나타낼 때는 거의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전류를 흘렸어요. 전류를 흘렸더니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분리 한번 보세요. 자속이라고 해야 돼요? 전속이라고 해야 돼요? 전속이라고 하는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해요. 그냥 다 뭐라고 해요? 예, 자속, 뭐 자장 이런 말 쓰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냥 전기적인 외부의 힘을 우리가 작약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나머지 항목은 분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전기로서 외부적인 힘이 나오면 자속이다 라고 표현을 대부분 많이 하고요. 자, 여기 나왔네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앙페르의 오른 왼발 법칙? 오른발 법칙? 오른 나사 법칙이죠. 즉 얘가 전류면은 얘가 뭐예요? 자속의 방향이고요. 이게 자속이면 이게 뭐고요? 전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봤더니 야, 철심에 나올까? 야, 우리 철심에다가 이만한 쇳덩이에다가 이렇게 자속을 보냈더니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류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무슨 전류라고 하죠? 에디 커런트, 맴돌이 전류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은 뭐라고 해요? 와류선이라고 해요. 자,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려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얇게 짜야죠. 이걸 뭐라고 하죠? 유식한 용어로? 예, 적층했다라는 거죠. 유전체 넣고 또 자르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얘는 방식 많이 써요. 이거 보세요. 이 케이블의 이름은? 트위스트. 아싸 트위스트. 트위스트 케이블의 공식적인 명칭은 UTP 케이블. UTP 케이블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딪혀서 어떻게 돼요? 상쇄돼요.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UTP 케이블이에요. 이때 표현이 뭐예요?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다 보지 마. 헷갈려. 자, 왜냐면 또 여기 가면 또 틀려지거든. 예. 자, 그 다음에 비오사바레의 법칙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버려놨다가 최근 뭐 합격자 서브노트 봤더니 갑자기 이게 있더라고요. 자, 비오사바레 법칙.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얘는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 부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나 부분에 어떤 자개의 세기를 알고 싶어요. 즉 전개의 세기죠.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를 알고 싶어요. 이 부분에. 근데 야, 이렇게 계산하니까 어렵더라. 야, 입체로 계산하지 말고 딱 잘라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전선 이만큼만 보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델타 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똑같아요. 오른나사 법칙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여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떻게 해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셨어? 이때 힘이 얼마냐라고 봤더니요. 이때 거리를 R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라고 봤더니 이 길이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요, 안 커져요? 길이가 커질수록, 이 길이가 커질수록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세질수록 어떻게 돼요? 전류가 세질수록이요.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겠죠. 아, 전류가 커질수록 커지고 이 길이가 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커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표면적의 이 구체죠. 이 구체의 표면적은 얼마죠? 4파이r의 자승이 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작아져야 커져요. 작아진다는 거지. 왜냐면 이만한 거랑 이만하게 본 거랑 틀리죠. 이때는 약해지고. 자, 그 다음에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냐면은 이 전선이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사인 세타는 90도예요. 90도가 얼마죠? 1이죠. 이때 제일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줄으면 어떻게 해요? 사인이 90도가 아니라 60도, 30도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작아지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오사바레 법칙의 개념 자체는 뭐냐면은 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거기에서 R만큼 떨어진 거리에서의 뭐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전류와 이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 비례하면서 이 구체 표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이해 가셨음? 두 줄만 있으면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못 쓰겠어요? 이거 놓고 여러분은 25점짜리도 써야 돼요. 아셨죠?